우리 주변 곳곳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 의료 시술. 여기 튀어나온 거 좀 봐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참. 일반 가정집에서 침을 맞고 사우나에서 부항을 뜬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르는 현실.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의료 행위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얼마 전까지 불법 사열 치료를 받았다는 50대 여성. 그 어깨가 결리고 이렇게 신경 쓰면 막 목이 뻐근하고 등이 결리고 그럴 때 사혈을 해서 피를 빼면 굉장히 좋다고, 그게 피가 뭉쳐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서 5만 원씩 주고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아이고. 치료 효과를 기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했는데 안에서 그 물집이 생기면서 등에서 이제 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또 이제 염증처럼 약간 노랗게 돼갖고 갈그럽고 한의원에 가갖고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균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달 정도를 치료를 받았어요. 시술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어깨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자칫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불법 의료 시술. 대부분 일반 가정집이나 사우나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무면허 의료 시술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침 잘 노는 데 있다는데. 이 뒷골목에 가면 이렇게 뭐가 간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골목에서 끝골목에 좀 맞다는데.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일반 가정집. 입구엔 버젓이 침수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용하기로 소문이 났다는데요. 네, 오늘 그 4시 반에 예약한 사람인데요. 예약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이곳. 낯선 이의 방문에 쉽사리 문을 열지 않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기다릴게요. 예약 시간과 이름을 말하자 그제야 한 여성이 문을 열어줍니다. 저렇게 버젓이 간판을 요 안에서 있을지야. 놓는 거예요? 네. 침 요 안에서 놓는 거예요? 방에서? 일반 가정집과는 다를 바 없는 공간. 전문 침수런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허술해 보입니다. 어깨 어떤 식으로 아픈데? 오른쪽 어깨가 좀 쑤셔가지고 많이. 이거 뭐 만져봐서 난 말이 좀 알아. 우리 집은 애를 내가 참 잘 먹어. 침 놓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아, 20년. 병원 가봐도 청결 다 주사 맞아봐도 주사 맞아 걸치가만 깨끗한데 걸치가 또 옆에랑 금방 또 아파. 병원에서는 못 고치거든. 나는 고치거든. 병원도 못 따라가는 기적의 침술이 이뤄진다는 곳은 다름 아닌 방 한편. 어깨가 아프다는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위장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설교는 다이처럼 아프지? 아니 저러면 당연히 아프지 않아요? 절대 안 아파. 이게 안 아프거든? 알았어. 전부 다 위장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안 아파. 정말 고작 시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바로 침을 찔러 넣는데요. 일체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 커다란 침을. 아유. 곧이어 본인의 침술에 대한 자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애를 잘 고친다네. 우리 집 친들이 전부 우울해집니다. 전부 다 이봐봐. 우울하지, 그지? 우울하지, 그지? 이래서 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 고치는 거야. 이번엔 제작진의 어깨를 치료해주겠다는 여자. 아이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기 시작합니다. 계란이 고쳐. 이건 또 뭐죠? 계란이 고칠 때. 조금 무섭기도 하죠. 네. 거기다가 쩌다. 샬랄랄 이랬거다가 말거래 스레를 거다래. 침을 놓은 부위를 때리는 것이 특별한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빨개졌어요. 이거 바늘 다 소독하고 하시는 거죠? 자동 소독이요? 자동 소독.
자외선 소독기로 침의 균을 없앤다. 근데 그럼 저 침은 얼마나 된 거예요? 쓰신 지? 사용한 지 오래되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얼마 쓰고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침 저거는 보통 바꾸지만은 이 큰 침들은 못 바꿔. 이게 중국제 이거는. 소독기를 거치기 때문에 침을 재사용해도 된다는 여자.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충격적이에요. 서울 도심의 한 사우나. 또 다른 불법 의료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곳인데요. 사우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방엔 세신용 침대가 가득합니다. 사장님 기준이 얼마죠? 침대 밑에서 바구니 하나를 꺼내드는데요. 안을 채운 건 다름 아닌 부항기구입니다. 위험한 사람 없어요? 수학 쓸 때? 위험한 사람 없어. 괜찮아. 혈압 높고 지병 있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좋아요. 질병이 있어도 시술을 받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여자. 제작진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부항을 뜨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독성이야, 독성. 독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원래 깡통이 좀 많이 나왔죠. 독이 나오는 거야. 자신만의 의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며 재차 걱정하는 제작진을 오히려 안심시키는데요. 누가 제작진이었군요. 그런데 시술에 사용한 부항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얘가 버리면은 이렇게 큰일나서 소독을 해야 될 텐데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시술 방법부터 위생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촬영한 불법 의료 시술의 기막힌 실태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특히 상체, 그러니까 우리 폐에 있는 부분은 침을 깊이 넣으면 가장 침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기흉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 응급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우리 폐 부근은 깊이 찌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문가는 비위생적인 환경도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환자 상태가 뭐 간염이 있는 분인지 심지어는 에이즈가 있는 환자한테 치료를 했는지 자기가 본인이 알 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한 침을 다시 재사용해서 남한테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침과 부항 시술을 할 때 의료기구는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몸에 닿은 기구 역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아무런 진단적 도구나 방법 없이 뭐 진단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인된 의료인에게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 행위. 그런데 이런 위험한 불법 시술을 일반인에게 가르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이 524일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보호집을 하고 있는 데는 24년, 만 25년 정도 이제 벌써 이 건물에 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호집을 전기적으로 매우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게 벌침 위험하지 않나요? 공침 위험하죠. 다이나 배우면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쇼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흘이면 된다고요? 문제의 장소에서 가르쳐 준다는 건 바로 벌침 시술법. 벌침은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흘만 배우면 누구나 시술 전문가가 된다는데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엄마 애들이 많아서 나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맞아. 이곳을 찾은 수강생들의 목적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관절염을 포함한 각종 노인성 질병에 효과적이라는 벌침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사람에 한해 독성을 희석한 벌침을 놓는 것이 원칙. 하지만 불법의 현장에선 원칙은 너무나 손쉽게 무너집니다.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벌침 시술 현장의 위생 상태도 꽤나 심각해 보입니다. 곧이어 이어진 강의 역시 그 내용이 의심스럽긴 마찬가지. 나누어준 책자 어디에도 주의사항은 적혀있지 않고 과장된 치료 효과만 가득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요?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요. 틀림없이 의사가 큰일 날 사람이네요, 진짜. 10년도 넘었네요. 이제 나가셔가지고 비용을 3억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 치료 못해. 벌침 맞아보세요. 몇 개월 맞아보세요. 찔러이 잘해주세요. 심지어 이곳에서 벌침 요법을 배우면 누구에게나 시술할 수 있는 자격증도 준다고 현혹합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인데요.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든 것들이 다 면허지 않습니까? 자격이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그 의료에 있어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면허가 반드시 있는 분만이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고 뻔뻔하게 행해지는 불법 시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 뿌리 뽑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실제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라는 간판이 없거나 한의사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침이나 뜸, 부항 등을 하고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